어느 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있는 생활에 지친 희선은 거울을 보며 결심했다. 이제 정말 무언가 변해야 해. 하지만 그녀는 운동에 큰 흥미가 없었고 헬스장을 갈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일상 속 작은 변화를 통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희선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변화로 물 마시기를 선택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큰 컵 한가득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식사 전에도 꼭 한 잔씩 마셨다. 이렇게 하니 포만감이 생겨 가식을 막을 수 있었다. 점차로 그녀의 몸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으로 희선은 자신의 식사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평소에 간편하게 패스트푸드나 외식을 자주 했던 그녀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이 몸에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금방 깨달았다. 특히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 식사를 하면서 체중 감소가 눈에 띄게 드러났다. 희선은 또한 습관적으로 먹던 늦은 야식을 끊기로 했다. 처음에는 공복감이 그녀를 힘들게 했지만 따뜻한 허브티로 위안을 삼으며 점차 적응해 나갔다.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쌓이자 그녀는 피부가 좋아지고 아침에 더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매일 일정 시간에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어주기로 했다. 자신의 방에서 스트레칭 영상들을 보며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긴장을 해소하고 몸의 유연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던 중 희선은 친구들과의 산책 모임에 합류하면서 걷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주말엔 가까운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운동이라는 부담 없이도 걷기만으로도 땀이 나고 기분이 새로워졌다. 이 모든 변화는 희선에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생활 속 작은 선택들을 바꾸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 그녀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녀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희선은 이제 더 이상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을 피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운동을 포함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즐기며 이어가고 있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은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의 면역력은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강하고 탄력 있는 면역 체계는 단순히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전반적인 웰빙과 활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법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 마법사로 통하는 해리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전파하며 그들의 면역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세 가지의 신성한 기둥: 영양, 운동, 휴식. 먼저 영양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해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신선한 제철 과일과 채소로 가득 찬 식탁을 차리도록 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채로운 색을 가진 과일과 채소는 우리 면역 체계에 필수적인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제공합니다. 해리는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과일이나 브로콜리, 시금치와 같은 채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적당한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섭취 역시 잊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비법 중 하나는 매년 여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장기 발효된 김치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발효 음식이 장 건강을 증진시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둥은 바로 운동이었습니다. 해리는 움직임은 생명이다라고 항상 외치곤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몸의 유연성을 길렀고 어떤 날은 강변에서 달리기를 하며 심폐지구력을 키웠습니다. 긴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도 그가 추천하는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해리의 철학은 꾸준한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신체의 순환을 도와 궁극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휴식이었습니다. 해리는 충분한 휴식과 질 좋은 수면이 면역세포의 재생과 복원을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저녁이 되면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차나 아로마 테라피를 권장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명상 시간을 가지도록 독려했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평온을 유지하게 도와주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리는 잠자는 동안 몸은 저절로 치유된다. 매우 수면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긴밀한 공동체 유대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정기적인 모임을 주최해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고민을 나누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습관 개선법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던 사람들이 점차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전반적인 생활습관의 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해리의 이야기에서 배운 것은 지속 가능한 건강은 단순한 팁이나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습관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한 면역력을 갖춘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자존감과 희망 그리고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아는 삶의 철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맑은 봄날 피곤한 눈을 비비던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건강한 눈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현대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처럼 그녀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 앞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보냈고 그 결과 시력 저하와 눈의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지혜는 우선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자료를 조사하면서 비타민 E, 오메가-3 지방산, 루테인, 제아잔틴과 같은 영양소들이 눈 건강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영양소들은 눈의 세포를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며 망막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되어 있었다. 비타민 A는 로놉신이라는 물질의 생성에 기여하여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구마, 당근, 시금치 등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혜는 아침 식사에 고구마를 더하거나 당근 주스를 즐기기 시작했다. 또한 비타민C와 A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백내장과 같은 눈질환의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키위, 칸탈로프, 멜론, 파프리카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아몬드와 해바라기씨와 같이 비타민E가 풍부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하기로 결심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망막 건강에 기여하고 완구 건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건강한 지방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를 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지혜는 매주 적어도 2번은 수산시장을 찾아 신선한 생선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이들 두 영양소는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며 망막의 환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눈에 유해 파장빛을 흡수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주말에는 다양한 녹색 채소 샐러드를 만들고 먹으며 자신의 눈 건강을 투자하는 시간을 즐겼다. 지혜는 눈 건강을 위해 단순히 올바른 음식들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상에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매 시간마다 작은 휴식을 취하거나 밖으로 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역시 중요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눈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는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고 시력도 조금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이를 통해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이 눈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비결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자신의 눈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쯤은 우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여러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의 범람으로 자연스럽고 건강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무심코 지나쳤던 마켓의 건강식품 몇 가지를 자세히 파헤쳐보고자 한다. 이 목록은 일상에서 쉽게 습관화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아몬드, 다 있다. 아몬드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크게 작용한다. 아침 식사와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귀리를 떼놓을 수 없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다. 그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는 하루 한 끼는 귀리로 만든 식사를 추천한다. 세 번째는 노니 주사.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노니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차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강한 맛 때문에 초기엔 약간의 적응이 필요할 수 있다. 네 번째 후보로는 시금치가 있다. 자그마한 시금치 잎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특히 여성 건강에 좋다. 샐러드나 스무디에 생시금치를 넣어주면 단단히 영양을 챙길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이다.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킨다. 또한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아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구워서 소금과 함께 먹으면 아주 간편한 건강 간식이 된다. 여섯 번째로는 키노아가 있다. 이 조그마한 곡물에는 완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채식주의자에게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된다. 키노아는 밥이랑 같이 밥을 하거나 샐러드에 넣어서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고등어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 연어와 비교해도 그 효능이 전혀 뒤지지 않으며 가격 면에서도 이점이 있어 많은 이들이 선호한다. 여덟 번째로는 요구르트를 빼놓을 수 없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대가 된다. 아홉 번째는 녹차.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체내 지방 연소를 촉진하고 대사를 증가시킨다. 하루 한두 잔의 녹차는 정신을 맑게 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데도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아보카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보카도는 건강한 지방과 각종 비타민이 가득 차 있어 심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탁월하다. 부드러운 식감 덕분에 샌드위치나 샐러드에 활용하기 좋다. 이러한 건강식품들은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 없이도 손쉽게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가치 또한 크다고 하겠다. 마켓에서 이 식품들을 골라 담아 집으로 가져와 건강한 습관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